자, 일단 미국 시장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되게 불안했어요.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 왔다 갔다 뭐 하다가 결국 네. 상승으로 마감은 했으나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그렇죠. 느낌인데 일단 시장 한번 아니죠. 설명해 네. 주시죠. 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계속 숨죽인 시장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간 안에 뭔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큰 손들,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사실 용기가 없는 시장이죠. 예, 용기가 없다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좀 위험할 때는 좀 숨죽이고 있다가 될 때 어차피 해야 되는 시장인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닌 거고 계속 성장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사실 안 좋은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치주의 탈을 쓴 성장주를 해야 된다 뭐 그런 표현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는 한 시장인데 이거 CNN 머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극단의 공포까지 익스트림 피어가 어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22였는데 오늘도 22 그대로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공포였는데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지금 사실 이번 주 초에 좀 더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포의 상태로 가고요.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내일 이제 지표가 나오고 나서 좀 반등을 사실 기대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우리가 뭐 악재 해소하면 반등한다라고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설사 내일 그 지표가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찐 반등에 대한 생각은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왜냐하면 물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딱 뭐 실적 발표처럼 실적이나 뭐 다른 어떤 한 이벤트처럼 뚝 끊겨가지고 여기서부터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이게 대외적인 변수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제 빌 게이츠도 뭐 이제 공포 이제 계속 이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불황 올 거다라고 하는 또 좀 이제 좋지 않은 코멘트를 해서 또 불안감을 안기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은 소리들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불안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현금이 있다고 한들 사실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시장입니다. 일단은 내일 있을 CPI 발표, 국내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조금 시장에 대한 반등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반등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숨죽이기 시장이 당분간 좀 될 거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항상 이렇게 주식시장에 또 빠졌을 때 항상 보는 게 이제 신용잔고거든요. 어제 좀 많이 줄었죠? 아닙니다. 안 줄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두고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시장 최근에 변동성이 엄청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나 증권담보대출잔고가 변함이 없어요. 신용잔고가 22조, 총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다음에 증권담보대출잔고는 한 20조 정도 수준으로 변동이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내내 그냥 그 자리예요. 근데 지금 이제 3월 말 정도에 한번 이제 좀 줄었다가 이제 그 3월 중순 전후로 해서 좀 줄었던 게 이제 좀 이제 올라와 있는 정도인데 이게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많아서 계속 메꿔 넣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든 생각이 보면 이제 정리될 사람들은 또 정리되는 계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냥 어떻게든 네. 버틸 수 있는 그렇죠. 강성. 네. 이제 진짜로 이제 정말로 이제 뭐 최근에 신용을 썼던 분들은 아마 1월달, 2월달에 비하면 좀 많이 줄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23조 이렇게 넘어갔었잖아요. 작년 말 이 정도에 23조 갔다가 25조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25조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한 서너 몇 달에 한 반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한 15% 정도가 줄었어요. 25조에서 한 22조 때까지 줄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신용잔고는 좀 정리됐다고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변동이 없는 거 봐서. 근데 여기서 아마 한 번 더 훅 빠지면 좀 더 줄긴 하겠죠. 근데 진짜 반등은 아마 거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진짜 반등. 근데 거기 오면 그때는 뭐 신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물을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한 공포수단에 접근을 할 거고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일단 생각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가능성 당연히 있기는 한데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수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옵션 만기가 내일인데요. 내일인데 지금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는 뭐 거의 큰 의미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죠. 네, 매도이긴 한데 매도세도 그렇게 엄청 나오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3천억 정도 현물에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제 팔 만큼 팔았다라는 기사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여기서 비중 더 줄이기도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비중은 줄이긴 줄였는데 언제 사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또는 시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아직 일단 알 수가 없고, 뭐 우리도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굳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필요가 지금 뭐가 있을까? 그냥 그 안에서의 그냥 모멘텀 플레이 하는 정도면 모를까? 그냥 그 정도 플레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계속 선물로 그냥 찍어 누르는 현상이 좀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이 사실, 나스닥이나 중국이 좀 나스닥 선물이 어제 반등하면서 어제 좀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따라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 5천억대까지 선물 매도 규모를 좀 줄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다시 또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 장은 이미 우리나라가 어제 선반영했던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뭐 미국 시장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오늘 시장이 어제에 좀 약간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런 반등세를 좀 이어가기에는 좀 힘은 여전히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드디어 오랜만에 양매도가 나왔어요. 양매도가. 외국인들이 보면, 이제 외국인 콜도 매도하고 풋도 매도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좀 약간 변동성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브레이크를 좀 잡은 정도인데, 아마 내일까지 해서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 때 한 2,600 이하 정도에서는 2,500과 2,600 언저리에서는 일단은 좀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겠지만 좀 또 지켜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된 리포트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서 가서 보시면, 삼성증권의 이제 김용구 애널리스트 분께서 쓴 리포트입니다. 하반기 전략인데, 요거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인이죠. 코스피 2,500이면 PR 기준으로 한 10배 조금 안 되는 수준. 네, 그 정도에서 하반기가 2,500에서 3,000포인트 정도,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반등할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실적, 우리나라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추정치들로 봤을 때는 이 경로가 맞기는 한데, 뭐 변수는 하반기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2,500에서 2,600 사이면 PE 한 10배 이하, 그 다음에 PBR 0.9배 정도 수준이 2,500에서 2,600 사이입니다. 그 이하는 뭔가 외부 충격이 있어야 돼요. 뭐 팬데믹이, 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나 전쟁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완전히 꼬여버려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정말 아까 익스트림 피어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떨어지는 뭔가가 트리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는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겁니다. 현금 아껴왔던 분, 또는 위에서 이제 조금 청산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또는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놓고, 제 주변에 어제 다른 분들 보니까 일단 받아는 놨는데 사진 않는다. 네, 레버리지를 태우려고 하는데 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만 해놓고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일 CPI가 될지 또는 종종 나오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제 전망들이 될지가 어떤 트리거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솔직히 지금 안에서 예측은 못해요. 다만 우크라이나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예. 사실 이번 주 초에 요 부분들을 좀 기대했던 부분들인데 여지없이 또 빗나갔죠. 그래서 사실 내일도 제가 이렇게 느껴서 이제 반등 다 왔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또 생각보다 계속 쉽지 않은 구간, 뭐 그냥 명목적으로는 6월달 FOMC 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이 재미없는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나마 다행인 건 지수가 양봉 냈다는 거에 정말 큰 위안을 삼았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어쨌든 바닥에서 아래꼬리 올라오면서 양봉을 냈고,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어제 뭐 나스닥 선물이 올렸거나 가상화폐가 반등하거나 중국 시장이 올라가거나, 이유가 어쨌든 간에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양봉 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일단 양봉을 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미국 시장보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은요. 하락폭으로만 봤을 때는 뭐 1월 달에 이미 여기서 크게 세게 얻어맞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구간 플레이가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라면 또 다행이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이 결국은 지수를 지켜내려면 큰 형님들이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하고 가기보다는 정말 지금은 대응을 하고 가야 되는 올해 정말 키워드는 대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예,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죠. 왜냐면 지금 저도 손님이랑 통화하면 주식 다 때려치고 싶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러 들어왔다가 이게 이제 그쵸. 저 네. 마음의 병만 생기겠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2,600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야 3,000선 진짜 까마득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작년에 그 우리 3,200, 3,300, 야 그게 엄청나게 좋았던 때였구나. 그쵸. 그때는 3,800, 4,000을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지금 보니 너무나 까마득하게 느껴지긴 해요. 까마득하죠. 네. 그 어떻게 우리 올해 뭐 사실 상단을 3,000 정도까지 3,200까지 잡았던 것 같은데요. 네. 증권사들 올 그 리서치 전망들 보면 현실적으로 3,000포인트 일단 2,800부터 가자가 일단은 2,800. 선결 과제일 것 같아요. 선결 과제인데 2,800이라 봐야 지수 한 7, 8% 올라가는 건데 쉽지 않을 것 천하면 같습니다. 어렵네. 근데 2,700 이상, 2,700에서 2,750포인트에서는 굉장한 강력한 저항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가면 2,800도 아니고 2,700에서 2,750포인트 정도면 자금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다 짧게 매매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도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 추종할 수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멘텀 붙어 있는 것도 지금 최근에 그나마 셌던 게 우주항공 쪽하고 자동차 쪽 이쪽 빼면 대부분 다 역배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재작년에 이제 2년 동안 큰 시세를 한번 냈다가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물량들이 다 지금 먼저 다 쌓여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좀 해서 평균 단가대가 많이 좀 내려와 있을 것 같은데 3,100에서 3,200포인트가 개인 매수가 제일 많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추가로 매수를 했으면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오긴 하겠죠. 근데 그래봤자 2,900에서 3,000 사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뚫어내려면 결국은 외국인이 강력하게 사야 되는데 외국인이 살려면 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실적이나 수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거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은 주식 현금을 갖고 있으시면 싸게 이제 낚시하듯이 어제처럼 이게 좀 뭔가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게 다시 확 위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금이 설사 어제 있다고 하더라도 어제 시초가에 과연 살 수 있었을까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주식이 100%를 갖고 있으셔야 뭐 1, 20% 정도까지 괜찮은데 설사 이번 주 초에 현금을 좀 줄여서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제 시초가나 아침 1시간 정도의 장 개시하고 30분 정도에 과연 주식을 살 수 있었을까? 네, 어제 또 반등 나서 되게 아쉬워하실 수 있거든요. 현금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또 기회는 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뭐 현금 갖고 있다고 한들 이게 마음은 좀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하시겠지만 싸게 사는 건 여전히 어렵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추세는 이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확신만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도보다는 최소한 홀드 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분명 외부 변수로.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려면 외부 변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저 같은 이제 증권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예상하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계속 지혜를 모아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외국인 하니까 그렇긴 하는데 단순하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전에 공무원연금 자금운용 단장 하셨던 그 이창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아니, 그냥 심플하대. 그냥 이머징 마켓 네. 펀드에 돈 들어오면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생각할 때 이제 이머징 신흥국들이 이제 좀 오를 것 같아라는 느낌이 갖게 되는 네. 어떤 그 글로벌 경제 환경 그냥 네. 그거 만들어지면 네. 자연스럽게 돈 들어오고 맞습니다. 돈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사는 거고 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연기금 운영하셨던 분이면 이제 큰 흐름 매매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추세 이제 시장 올라갈 때 많이 먹고 내려올 때 덜 깨지고 하는 게 결국 주식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비중 축소해서 매매하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베팅도 작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지금 뭐 사실 뭐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하든 기술적 매매로 접근하든지 간에 확률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좀 낮은 시장이에요. 네, 싸다고 샀는데 더 싸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사실. 아까 저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셨네. 그 지금 시장은 어디 갔어? 송지은님, 네. 개미가 외국인하고 기관을 털어내게 하는 시장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그나마 유리한 요소는 시간이죠, 시간. 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뭔가 일정한 시간 안에 수익률을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목표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나마 엉덩이 싸움에서 유리한 게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싼 게 더 싸다라고 하면 뭐 그 주식이 뭐 글로벌 주식이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주식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기술적인 지표들은 다 과매도와 공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구간은 결국은 다 해소가 됐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 9개월, 10개월 정도를 계속 내리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1년 정도 상승 시장도 정말 보기 드문 시장이고 지금 하락 시장도 굉장히 보기 드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최근에 1, 2년 정도 2020년부터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를 다 보신 거예요. 사이클을 굉장히 좀 빠르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저는 큰 경험이 만약에 이번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서 다음 사이클을 또 버티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경험이 굉장한 전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 정말 이것만큼은 확신하니까 다음 또 주식시장이 또 옵니다. 또 분명히 또 오고 또 좋은 기회가 또 오기 때문에 살아만 남자 지금은. 살아남는 게 일단 1번. 서바이벌이 1번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이니까 주식시장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뭐가 될지 계속 고민하는 그리고 거기서 배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일단 지금은 살아남는 거를 1번 조건으로 두시고 시장 여기 지금 종목 가지고 물려 있다라고 지금 주식시장 떠나면 최근에 보면 유튜브 이제 구독자 청취자 수도 사실 좀 줄어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지쳤다는 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지금 대부분 다 지치셨을 거라고 보는데 떠나지는 말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떠나지는.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네. 출범을 했으니까 네.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정책 수혜주가 그렇죠. 뭐가 될 네. 거냐 이 네. 얘기인데 지금 반도체하고 친환경 네. 이 순서대로 나오나요? 네, 일단은- 친환경은 좀 아닌 것 같았는데. 네. 어제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시황 리포트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인수위에서 공개한 정책의 구체성,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중요한 분야를 했을 때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하고 반도체. 어제도 사실 시장에서 반등했던 게 반도체 소부장들이 먼저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 조금 TSMC 같은 경우에는 1.4나노를 가겠다. 지금 3나노에서도 좀 사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TSMC가 삼성전자와 격차를 더 벌리겠다라고 하면서 1.4나노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정말 키워야 되는 분야고 이번에 분명히 반도체 투자자들도 분명히 많고 이런 기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원, 특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성이 높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언급했던 종목들 있죠. 예, 이게 후공정이든 전공정이든 뭐 반도체 장비든지 간에 한번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서
그 소부장 쪽에서는 계속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전까지는 소부장 반도체 투자 내에서는 소부장 쪽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친환경 분야인데요. 2차 전지,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이렇게까지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사실 어제도 지금 계속 2차 전지 섹터들이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원전도 마찬가지죠. 원전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몇 개, 오르비텍이나 뭐 약간 진짜 이런 주식들은 사실 좀 작은 주식들이거든요. 정말 시가총액 작은 주식들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 빼고 진짜로 큰 돈이 들어갈 만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주식들을 보면 사실 그만큼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두산, 뭐 한전 기술, 한전 산업, 한전 KPS 다 보면 지금 원전 주식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냉랭한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번 시세가 났다가 에너지 수정 구간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관심은 가지시되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저는 베팅할 구간은 아니라고 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친환경 분야들,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예, 보겠습니다. 일단 좀 어떻게 보면 그 좀 작은 분야는 아니고 다 큰 분야들이에요. 반도체 친환경들이. 예전에는 보면 정책 테마주라고 우리가 불렸거든요. 정책주들. 근데 막 정말 작은 종목들이 정말 뭐 대지세나 예전 기억나는 게 뭐 이제 이거는 대선 관련은 아니었지만 뭐 삼천리 자전거 같은 주식들도 엄청 올랐었고, 그다음에 뭐 4대강 테마들이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런 작은 주식들이 지금은 뭐 눈에 띄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쪽을 그나마 매매할 먹거리를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죠. 일반적인 이야기들이라서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좀 좋겠어요. 네. 예. 하여튼 지금은 이제 전부 기대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어. 기도 매매. 네. 네. 자, 자율주행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주시죠. 오랜만에 이제 산업 리포트가 큰 게 하나 나왔습니다. 전장 카메라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교보증권에서 스몰캡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5월 9일 월요일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랜만에 한 53페이지 정도 되는 좀 이제 묵직한, 정말 읽어볼 만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을 MC넥스, 파트론, 나무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장 카메라, 지금 스마트폰, 이 회사들 다 보면 다 스마트폰 카메라 회사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장성은 이제 좀 사실 많이 결여된 상태고,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 결국 신성장 동력으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을 보면, 이제 결국은 핵심은 앞에 있는 물체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지금 2021년 기준 레벨 2 기준으로 평균 7대에서 8대 탑재되는 차량용 카메라가 이제 올해 레벨 3 정도, 이제 테슬라가 레벨 3 정도 나오고 내년에 현대차가 레벨 3 정도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네. 의미 있는 자율주행이 이제 레벨 3입니다. 그래서 이제 12개 이상 탑재된다라고 하면 이제 평균 달리는 카메라 수가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달리겠죠. 달리고 가격도 올라가니까 P하고 Q가 다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에서 봤습니다. 한 3년 전에. 뭐 LNF, 에코프로비엠 2018년, 19년 그때부터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주가 수익을 작년에 많이 누렸던 거고요. 지금 전장 카메라가 새로운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하고 라이다 이제 아실 겁니다. 카메라하고 라이다 이제 비교인데, 이거 있습니다. 카메라 중심 진영에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고, 라이다는 웨이모라던가 GM, 크루즈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 개발이 수월하고 가격 경쟁력이 좀 낮다라는 거, 카메라가. 라이다는 고속 주행할 때 좀 내구성이 좀 약하고 기술 개발 어렵고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일단 테슬라가 그렇다 보니까 이쪽 카메라 진영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인텔의 모비라이가 상장하죠. 이 부분들의 단기적인 그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파트론 같은 종목들, 그리고 MC넥스도 양봉이 좀 좋게 나왔거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양봉으로 세운 거 보면 분명히 빠지면 더 사겠다라는 의지들이 보이는 어제 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 섹터들은 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폼팩터가 이제 성장 이제 먹거리가 바뀌는 구간인데 그 먹거리가 알고 봤더니 훨씬 더 좋은 쪽인 거죠. 신성장 스마트폰보다 더 큰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는 카메라 종목들, 파트론, MC넥스, 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다 결국 전장 부품인데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트론도 그렇고 계속 좀 꾸준하게 우상향인데 이거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공급 부족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 이거는 있을 수 있는데 올라가는 우상향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황유현 팀장과 네.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 또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내일 고맙습니다. 뵐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